안녕하세요. 공문 읽어주는 남자 100%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경기 미래교육 학교 중심 정책 문건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관련 보도 자료를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경기 미래교육 학교 중심 정책이라는 것이 레버리지 전략 체계라는 별도의 명칭을 좀 가지고 있고, 지렛대의 원리를 이용해서 경기 교육의 정책을 보다 학교와 밀접하게 수립하고 시행함으로써 학교의 변화를 추동하고, 단위 학교와 현장의 성장과 변화를 토대로 경기 교육의 큰 발전을 목표로 하는 정책이다라는 대략적인 그림을 그려보았습니다. 오늘은 그려본 그 그림에 따라서 세부적인 이 추진 내용들을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근거는 미래교육의 중심, 새로운 경기교육, 작년 8월 달에 나왔던 문건이고, 함께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2025 경기교육 기본계획, 이것도 저희가 함께 살펴봤었고요. 지금 이 세 번째 것, 올해 2월 달에 학교 경기 미래교육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경기교육의 주요한 정책들이 학교 현장에서 반영되었을 때 어떻게 실행되고 어떤 성과와 어떤 교육 활동으로 구현되는지에 대한 안내가 있었는데요. 이건 저희가 살펴보지를 못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읽어는 보았으나 함께 공부를 하지는 못했었는데, 이것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결정적인 것은 뭐냐면 올해 경기교육의 정책이 학교를 중심으로 공교육의 외연을 확장하는 것이 이 목표이자 방향성이라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게 1섹터가 되는 거고, 그 다음 2섹터가 경기 공유학교입니다. 명칭은 경기 공유학교지만 과거 지역교육협력 전체를 아우르는 거다라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이런 학교와 학교 밖의 교육협력을 토대로 학생들의 학습 선택권을 확대하고 교육과정을 다양화하는 것이 1차 목표고요. 여기에다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없애는 3섹터인 경기 온라인 학교까지 이제 이 체계가 완성이 되게 되면 상호 보완하면서 이 공교육의 외연이 점점 이렇게 확장을 하는 형태가 되는 것이죠. 거기에 중심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학교가 있다는 거죠. 학교의 변화가 있어야지만 경기교육의 변화가 있는 거고, 경기교육이 하면 누가 하는 거다? 대한민국이 하는 거다 라는 얘기가 있는 거죠. 자, 추진 목적 보겠습니다. 정책, 장학, 실천의 연계를 통해서 학교의 자율 역량을 강화한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아, 정책을 이해하고 정책 이해도를 바탕으로 계획을 세우고 계획을 실천하고 평가하고 환류하는 선순환 체제를 토대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누가 학교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이 자율 역량을 개발한다는 거죠. 우리 자율과제 볼 때, 학교 자율과제 볼 때, 학교 자율 역량 지수와 관련된 진단 도구를 개발할 거다라는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이런 것과 또 사실은 이제 연계성이 있겠죠. 두 번째, 미래 장학과 학교 평가의 연계를 통해서 자율적 학교 운영을 지원한다. 결과적으로 이 학교 평가에 나와 있는 평가의 주안점을 토대로 계획을 수립하고, 또 계획을 수립했으면 실행을 해야 되겠죠. 실천한 것에 대해서 속에 성과가 있었는지를 평가하고, 개선할 것이 있는지, 또 잘한 것은 무엇인지 환류를 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순환하는 체제를 갖추게 되는 거고, 이 테두리에 사실은 장학이라는 것이 있는 거죠.
자, 요렇게 연계된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 소통과 협력 중심의 학교 문화 조성을 통한 공교육의 기능을 확대한다. 교육 공동체가 서로 소통하고 또 정책 부서와도 소통을 통해서 어 주요한 정책들을 만들고, 그러한 것들이 학교 안으로 스며들면서 삶과 맥락화된 교육 활동들이 이제 예 펼쳐지는 거고요. 또 이러한 삶과 맥락화된 교육을 펼치기 위해서는 교육 생태계를 확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역 교육 자원을 활용한 제2 섹터와의 연결, 그리고 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원하는 배움을 제공하는 경기 온라인 학교인 제3 섹터와의 연결, 이런 연결과 연결을 토대로 공교육의 외연이 확장되면서 교육 생태계 자체가 커지는 거고, 그러면서 공동의 학교 문화가 조성이 되는 거죠. 함께 성장하는 그런 것이 사실은 경기 미래 교육의 학교 중심 정책의 가장 큰 목적이라고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추진 배경 및 전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배경. 첫 번째가 미래 사회 변화입니다. 교육 자원의 확대 및 초연결 사회로의 변화. 교육 자원이 굉장히 무궁무진합니다. 그러니까 지역 교육 자원과 연계한 교육이 펼쳐질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온라인을 토대로 초연결 사회가 이미 물리적으로 기반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의 장이 펼쳐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두 번째, 갈등과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사회 문화적 자본의 격차에 따라서 계급이 재생산되는 그런 문제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예전에 계층 이동의 사다리로서 공교육이 역할을 했다면 그런 공교육의 역할이 점점 더 축소되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 아이들이 원하는 배움을 지속해서 할 수 있고 또 원하는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공교육 체제 안에서 실행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을 이렇게 갈등과 양극화라는 것들로 어 표현을 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엔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이상 기후 등 긴급 상황 발생 증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전에도 국제 교류 협력 배울 때 이야기를 했지만 글로벌 이슈가 되는 겁니다. 당연히 국제 교류 협력 등 소통과 협력 문화를 토대로 어 이 글로벌 이슈에 대한 문제들을 함께 고민하고 참여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그러니까 미래 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필요한 역량과 교육의 변화가 눈에 보이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경기 미래 교육입니다. 학교 자율 운영을 확대한다. 2022 국가 수준의 교육 과정에서도, 경기도 교육과정 총론에서도 학교의 자율성에 대한 이야기들은 계속해서 명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토대로 학교 자율 시간, 학교 자율 과제, 또 자율적인 학교의 여건과 특색을 반영한 교육 과정까지, 이러한 것들이 확대가 되고 있다. 그런데 너무나 자율만 강조를 하다 보면 뭐가 적어질까요? 책무성이 적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 책무성도 함께 높여야 됩니다. 교육의 공적 책임의 강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었지만 책무성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다? 경기 교육의 정책 방향과 학교 교육의 실행력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면서 세부적인 교육 활동으로 구성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쪽에 나왔던 것이 학교 평가와 미래 장학과 학교의 교육 과정이 연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배움의 기회와 학습의 선택권을 확대해야 된다. 뭐 이거는 요 앞쪽에 나와 있는 것과 연결이 되는 거고 이해가 다 되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학교 중심 경기 미래 교육. 교육 2섹터, 교육 3섹터를 연결하는 교육 1섹터 학교. 중심 배움터로서 학교가 기능을 해야 되는 거죠. 유연하고 다각화된 대응을 통한 다양한 학교를 운영한다. 학교 중심의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꼭지들이 사실은 조금 더 명확하면 좋을 텐데, 그래도 뭘 이야기하는지는 우리가 알 것 같아요. 미래 사회의 다양한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학교 교육이 변해야 된다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상명하달식, 하향식의 교육 정책이 내려가고,
또 모든 학교들이 그러한 교육 정책대로 움직여서는 안 된다. 학교의 여건과 특성, 학습자의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학교의 모습을 위해서는 학교 중심의 학교 자율 역량을 강화하고 또 그들이 교육 과정을 설계하고 운영함에 있어서 지원할 수 있는 교육 2섹터와 교육 3섹터의 인프라를 충분히 갖추고 학교 교육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연계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내용이 추진 배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죠. 자, 밑에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경기 미래교육은 학생 개개인의 아름다운 성장을 지향한다. 학교는 학생의 배움이 이루어지는 기본 학습터로서 가장 중요한 거죠. 경기 미래교육의 중심이다. 따라서 학교가 변해야 된다. 학교가 변해야 경기 교육이 변한다. 학교 자율 운영은 경기 미래교육 실현의 동력이다. 학교 자율 운영을 지원하는 학교 중심 정책을 통하여 학교의 작은 노력이 경기 미래교육의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이 전략이 뭐였다? 레버리지 전략이다. 지렛대 전략. 그래서 지렛대의 중심축을 어디로? 학교 쪽으로 이동해야 된다. 왜? 중심축은 경기교육의 정책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을 학교에 더 가깝고 밀착되게 그러려면 학교와의 소통을 훨씬 더 강화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제 살펴본 것처럼 경기 미래교육지원청이 중간 지원 조직으로서 이러한 경기 미래교육 중심 학교들을 밀착해서 지원하고 소통하고 협력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추진 전략 보겠습니다. 요게 지금 나와 있는 이 그림이 기존의 우리 경기교육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중심축이 학교와 경기 미래교육의 중간에 딱 있었어요. 정책이. 거리를 두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기도 교육청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노력을 해도 어디를 못 넘는 거예요? 이 학교의 담장을 넘어가지를 못하는 거였습니다. 이걸 더 가깝게 만들으라는 거죠. 그러면 이동폭이 어떻게 됩니까? 더 크게 된다는 거죠. 학교의 작은 변화로 경기 교육의 큰 변화를 이끌 수 있다. 그게 바로 요 밑에 제시가 되어 있는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교 레버리지라 지렛대의 중심축을 학교 쪽으로 정책을 학교에 밀착해서 지원하라는 거죠. 그래서 학교의 교육의 변화를 추동하게 되면 경기 미래 교육의 변화를 추동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작은 변화로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 학교 레버리지의 원리. 학교 교육의 작은 변화로 경기 미래 교육 변화를 극대화하는 경기 교육 정책의 중심 이동이다. 지금까지 제가 했던 말씀이 여기 나오는 거죠. 경기 이 교육 정책이 어느 쪽으로 학교에 밀착해서 기획되고 지원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학교 레버리지, 학교 밀착형 정책 수립과 체계적 지원을 통해 학교의 자율적 변화를 촉진하고 이를 기반으로 경기 미래교육을 구현하고자 하는 경기 미래교육 학교 중심 교육 정책의 전략적 추진 체계다. 학교 레버리지가 4개가 있었습니다. 어제 보도자료에서 살펴봤어요. 미래장학, 학교평가, 학교 교육과의 소통, 경기 미래교육의 학교 4가지였습니다. 자, 미래장학은 장학의 재개념화를 통해서 학교 자율 운영을 확대한다. 그동안 학교 자율장학은 계속해서 강조가 되었지만 교육지원청의 장학을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면 담임장학이 나온다 하면 학교에서는 학교에서 골치를 썩고 있는 다양한 것들을 다 모아서 "이거 힘들어요." 또 "이거 해 주세요." 이런 형태로 간다는 거죠. 그럼 장학사가 그걸 다 듣고 와서 교육청에 와서 잊어버립니다. 혹은 지원할 수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학교의 현안을 중심으로 지원청의 부서 칸막이를 없애고 협력 장학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경기 미래장학
문건 아마 보셨을 겁니다. 앞으로 이 장학 시스템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것도 우리가 추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학교 평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학교 평가 편람도 이제 변화가 된다는 거죠. 학교 교육의 변화를 추동해 내기 위해서. 그러면 학교에서는 2월 달에 학교 평가 편람의 평가의 주안점, 평가 요소 등을 살펴보고 그러한 것들을 각 부서장님들께서 기본 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을 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학교의 변화의 방향이 경기 교육의 정책 방향과 아 맥락화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토대로 정책을 실행하고 또 추후에 평가를 하고 개선할 점들이나 이런 것들을 찾아서 차기 년도 계획에 반영을 한다면 조금씩 조금씩 학교들이 변화하고 학교의 변화는 결국 경기 교육 전체의 변화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다음 학교 교육 소통입니다. 경기 미래 교육의 학교 레버리지 담론과 사례를 확산한다. 중요한 것은 이 정책에 뭐를 반영하는 겁니까? 학교 공동체의 의견을 반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장학 같은 것도 보면 이 미래장학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정책 연구를 하고 있고, 또 지역에는 이제 권역별로 지구장학 네트워크가 있죠. 교장 교감. 거기에 이제 대표 교장 선생님들을 토대로 해서 공청회와 비슷한 포럼을 이제 앞으로 이 장학 시스템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공청회 비슷한 수준으로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학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결과가 나올 것이고 학교 현장에서 바라는 대로 정책이 기획될 수밖에 없겠죠. 이러한 것들이 학교 레버리지 담론과 또 이러한 것들을 운영한 학교들의 사례를 확산하면서 이 학교 2,000 한 600개 정도 되는 학교의 변화들을 서서히 일으키는 거죠. 자, 마지막 경기 미래교육의 학교는 경기 미래교육 학교와 다양한 학교 운영 지원을 통해서 새로운 학교학의 기반을 마련한다. 학교란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아, 보편적 가치를 새롭게 정립을 하겠다라는 의미로 보입니다. 이러한 학교학을 새롭게 정립하기 위해서는 어떤 모델 학교가 있습니까? 경기 미래교육 중심 학교가 사실은 이러한 학교학 담론의 모델로서 개발이 되겠죠. 자, 학교 레버리지 체계도가 나와 있습니다. 비전. 학교 교육 중심의 경기 미래 교육을 실현한다. 제일 중요한 말은 이거죠. 학교 교육 중심. 학교 중심 정책으로 경기 미래 교육의 변화를 추동한다. 전략. 레버리지 네 가지가 또 나와 있습니다. 미래 장학, 학교 평가, 학교 교육 소통, 경기 미래 교육의 학교. 그래서 미래 장학에서는 이제 세부 추진 과제가 경기 미래 장학, 학교 자율 공동체, 교수학습 연계, AI 통합 장학 시스템. 이게 아직 만들어진 건 아닌데 선생님들께서 수업 설계를 하게 됐고 여기에다가 그 수업 설계안을 집어넣으면 우리가 챗 GPT 쓰듯이 PDF 파일을 넣게 되면 이 경기 교육의 교수학습 설계 지침, 특히 깊이 있는 수업 사유하는 학생의 이 수업 모형인 워크 프레임에 비추어서 장악을 해 주는 거죠. 그런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뒤에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수업 공개 없이도 이 장학 체계 안에서 선생님들의 교육과정 설계나 수업 평가 그리고 환류 이런 것들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뒤에 좀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학교 평가입니다. 학교 평가, 전문성 강화. 이 전문성 강화는 누구의 전문성이겠습니까? 교원의 전문성이 강화겠죠. 또 학교 평가와 연계한 미래 장학을 실시한다.
또 경기 미래교육 실행을 위한 학교 평가의 개정. 올해 살펴본 거에서 경기 미래교육 실행을 위해서 결국 경기 미래교육 중심 학교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교육의 정책들을 가장 잘 학교 교육 활동과 연계해서 구현하는 학교라고 했을 때 그러한 것들이 잘 구현될 수 있도록 학교 평가를 굉장히 정교화할 수밖에 없겠죠. 자, 세 번째 학교 교육 소통입니다. 경기 미래교육의 학교 콜로키움.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콜로키움은 뭐 이제 학문 분야에서 흔히 사용하는 용어로서 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문가나 연구자들이 특정 주제에 대해서 발표하는 토론, 학술 모임을 보통 콜로키움이라고 하는데 이 학교 교육 소통을 위해서 경기도 교육청이 학교들과 다양한 정책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는 장을 만들겠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경기교육정책 심층 토론회가 있었잖아요. 그런 기회들을 많이 만들어서 정책 단위의 문제점 또 개선점 이런 것들을 정책 부서에서 파악을 하고 특히 어디에서 요구하는 거 단위 학교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들을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어, 이 사업으로서 이 콜로퀴움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장학행정협의회가 있습니다. 장학행정협의회도 이번에 굉장히 바뀌었습니다. 작년 같으면은 모든 장학사가 모여서 실행을 했는데 이번에는 지역청 단위에서 장학행정협의회를 해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역청마다 장학행정협의회를 하고 그 장학행정협의회의 결과를 도교육청에 보고하는 형태로 진행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자, 그럼 왜 그동안 모여서 경기교육 정책의 방향이나 주요 이슈들을 논의하는 형태의 장학행정협의회를 했는데 지역 단위의 장학행정협의회를 하게 했을까요? 학교 교육을 지원하는 중간 조직으로서 교육지원청이 경기교육의 정책이 학교 현장에 스며들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잘 듣고 학교 현장에서 정책들이 실현될 수 있게끔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수기해서 그 결과를 내놓으라는 얘기로 저는 이해를 했었습니다. 자, 세 번째 지구장학협의회. 사실 지구장학협의회가 잘 되는 지역은 굉장히 잘 되고 어떤 지역에서는 굉장히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지구장학협의회를 토대로 학교 간의 성장을 유인할 수 있게끔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 지역 교육 주체 네트워크. 이게 이제 지구장학협의회는 교장, 교감, 원장, 원감 선생님들께서 한다면 지역 교육 주체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 학생들, 학부모님들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지역 교육 주체 네트워크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교사 네트워크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각 정책 부서의 정책들을 실행하고 있는 단위 학교의 부서장님들 의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정책을 기획하는 것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고 또 청소년 교육의회처럼 학생 대표들로 구성된 이런 네트워크를 토대로 학생들이 정책 참여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그러한 의견들을 수렴하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의미가 있죠. 또 학부모님들도 마찬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형태로 지원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학교 레버리지사. 경기 미래교육의 학교에서는 경기 미래교육의 학교, 또 다양한 학교 유형, 운영, 새로운 학교학의 기반 조성, 긴급 상황 학교 운영 통합 대응, 뭐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뒷부분에서 자세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기저에 상호 존중 학교 문화 조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 생활교육과 문건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상호 존중이라고 하는 것은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이 함께 상호 존중하는 그런 것들을 나타내는 거고요. 자, 그 다음 학교 레버리지 환류. 경기 미래교육의 중심교를 선정해서 이 학교가 뭐가 되는 거예요? 모델이 되는 겁니다. 자, 성과관리. 학교 교육 중심 경기도 교육청의 교육 정책을 투입합니다.
그리고 이 정책들이 잘 실행될 수 있도록 학교 레버리지 4가지, 미래장학, 학교평가, 학교교육소통, 경기 미래교육의 학교를 실행하죠. 그리고 산출, 경기 미래교육 중심교를 토대로 이 앞으로의 학교의 역할에 대한 모델을 이끌어냅니다.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확산하게 되는 거죠. 그럼 학교 교육의 변화가 추동이 될 것이고, 학교 교육의 변화가 있다는 것은 경기 미래 교육의 변화가 있다는 거다. 여기 지금 요 각주가 나와 있는데, 증거 기반 정책 평가의 주요 정책 추진 과제 및 업무 성과 지표와 연동하여 학교 레버리지의 성과를 관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요 밑에 이제 세부 추진 계획이 나와 있는데 여기부터는 이제 다음 영상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한 30분 가량 시간이 경과됐기 때문에 이렇게 끊어서 가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오늘 학교 중심 정책, 경기 미래교육의 학교 중심 정책 레버리지 전략 체계를 좀 살펴보았는데 4가지 미래장학, 학교평가, 학교교육 소통, 경기 미래교육의 학교 4가지 레버리지 전략을 토대로 앞으로 학교를 중심으로 한 경기교육 정책의 수립과 실행을 토대로 경기 미래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 단위 학교들의 변화와 성장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로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예. 오늘도 함께 해주신 선생님들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학교 레버리지 전략과 관련된 세부 추진 계획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 보내시고 안전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